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자, 요사이 한국 정치판이 참 재밌게 돌아갑니다. 일주일 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히 대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대세가 이준석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방송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에 이기면은 민주당에 지게 되어 있다라는 화두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은 결국은 2030 세대 그리고 중도의 지지를 잃게 되고 민주당과 선거를 하면 지게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인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돼 가지고 이준석이 윤석열, 윤핵관에게 지금 이기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화두가 거꾸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이기면은 민주당에도 이긴다.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이기면은 민주당에도 이긴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 이준석 구도는 결국은 정당 민주화를 주제로 놓고 싸우는 구도입니다. 이준석은 정당이 민주화되어야 된다. 정당 운영이 윤핵관 주도로 가면 안 된다. 정당 운영이 윤핵관 뒤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정당은 공천권의 핵심인데 그 공천권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행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법리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이게 판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판결 이후에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준석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조중동이 요사이 이준석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설 칼럼을 보면은 일제히 윤핵관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편을 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와 부산을 찾아서 경상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어떤 상황을 엿보게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정당 민주화라는 중요한 개혁의 화두를 이준석이 장악했습니다. 이준석이 화두를 잡았다는 것은 아젠다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보수 세력은 좌파 척결, 종북 척결이라는 아젠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머물 거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이준석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제는 정당이 민주화가 돼야 된다. 정당이 민주화가 돼야 민주화되지 않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준석이 던진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 화두를 무시하고 그동안에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 강경 보수 세력은 이준석을 욕하면서 주로 말을 문제가 삼았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가지가 없다, 버르장물이 없다, 딱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을 비판하는 이 강경 보수나 윤석열
팬클럽은 뭔가 아젠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준석이 주장하는 바를 반박을 하든지 동조를 하든지 대안을 내놓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이후에 이준석을 공격하던 사람들의 논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윤핵관도 지금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저항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집권 여당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치의 근간이 무너져 버립니다. 야당은 얼마든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할 수 있지만은 여당이 집권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반박하고 꼼수를 펴고 하면은 이게 민주당을 욕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 해서 논리나 법리로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측이 이준석이 아니라 윤석열 윤핵관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워낙 윤핵관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지금 윤핵관은 고립무원입니다. 이준석 세력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준석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요사이 감아보니까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윤핵관에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윤핵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느니. 그래서 완전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동래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 공직 안 맡겠다고 선언을 하고 권성동도 사실은 비대위 새로운 비대위입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한 다음에는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윤한홍이라는 이 윤핵관의 오리지널 멤버는 지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페이스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페이스로 가는 게 보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힘당을 위해서도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혁 노선입니다. 개혁 노선. 이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됐느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면 딱 결론은 하나로 나옵니다.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는 겁니다. 공천권. 그런데 이 문명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천권이란 말을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공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데 이걸 깨부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국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폐단을 깨부수겠다고 나왔다는 점에서 이게 만만치 않고 이준석이 허물어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논리와 법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명분론 정치인데 명분을 장악하면은 강해집니다. 명분을 장악하면은 물리적 힘이 약해도 결국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왜 감옥을 들락날락 하면서 핍박받다가 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민주화라는 명분을 잡아가지고 결국 박정희, 전두환과 싸우다가 두 사람이 결국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화라는 대세. 그런데 이준석은 그 민주화라는 대세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주제를 잡은 겁니다. 정당 민주화입니다. 이 정당 민주화는 결국은 국회의원, 대통령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이제 당원들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원들 숫자가 적으면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반영합니다. 미국처럼 전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공화당원 아니면 민주당원인 나라에서는 당원들끼리만 하면 되는데 한국은 아직도 당원 숫자가 적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또 여론조사에 반영한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 당권 잡은 사람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권 잡았다는 것은 그 뒤에 대통령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줄서기 공천이 되어버렸는데 요사이 흥미로운 게 지금 이준석 편을 들은 국민의힘 안에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다선 의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재선 의원은 오히려 권성동 편을 든다는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초재선 의원은 공천에 더 매달리니까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보통 초재선 의원이 개혁적인데, 그래서 이 공천권을 개혁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공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마해가지고 득표율이 한 15% 되면은 그동안 썼던 경비를 다 국가가 보전합니다. 15% 정도의 득표만 해도. 이러니까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지금 일종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5% 이상 득표만 하면은 선경비를 다 보전받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모험을 한번 해볼만 하죠.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에도 공짜가 없어야 됩니다. 선거 비용은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동시에 이것은 어느 쪽으로 되느냐? 요새 이른바 시민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반대운동 열심히 하죠. 이런 짓 못하도록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정부 보조는 일체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친정부단체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 이준석이 던진 정당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점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준석 사태가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만드는 책임은 언론에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는 법원, 학계,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법원의 이 가처분 신청 결정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